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 삼성의 더 뉴 SM6입니다. SM6가 4년 만에 부분 변경해서 나왔죠.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개선을 줘가지고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볼 경우에도 얼굴에 헤드램프가 요 밑에 DRL이 주르륵 켜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먼저 눈을 끌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차가 수평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 그릴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주 쭉쭉 뻗어 있었잖아요. 근데 번호판 아래 위로 이런 줄들이 더 들어가 가지고 차가 더욱더 좀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소소하지만 이 르노 삼성 마크 주변에 라디에이터 그릴 이 핀들 있죠, 여기가 밋밋했었는데 이런 무늬가 생겼죠. 이것 역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휠 디자인이 좀 달라졌고요. 그거 말고는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테일 램프에도 이렇게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돼 가지고 주르륵 켜집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머플러가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런 것도 사라졌어요.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TC260하고 TC300 두 가지로 나왔는데, 260은 기존에 XM3에서 선보였었던 1.3L 터보 가솔린 엔진을 넣었고, TC300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선보이는 엔진인데 1.8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 시승을 할 거고요. TC260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 그리고 TC300 같은 경우는 서킷에까지 들어가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고,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범퍼 아래에 수평 선이 생겼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SM6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눈에 띄는 변화가 꽤 있죠. 무엇보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XM3에서 봤었던 것처럼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물리 버튼으로 바깥에 이제 공조장치가 빠졌죠. 지난 SM6에서는 이 에어컨까지도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온도 조절할 적에 찾으려면 되게 어려웠잖아요. 풍량이라든지 온도 조절 모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온도까지 보여주고, 풍량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막 고급스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구조적으로 상당히 편해졌죠. 그리고 이 안에도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면 뭐 지도라든지, 지도가 훨씬 커졌네. 전에는 이게 좀 세로형이어가지고 좀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가서 보면은 뭐 기타 정보들은 그대로 볼 수가 있겠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기타 기능들, 근데 멀티센스 버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전히 조절을 하려면 닭발하듯이 이렇게 손목을 꺾어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하다. 그리고 눌러보면 이제 멀티센스가 바뀌는데, 마이센스는 인디비주얼이고요. 스포트, 컴포트, 에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이 바뀌는 것도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선명하죠. 좋네요. 그리고 마이센스에서는 이것저것 조합할 수가 있는 건데, 스티어링, 운전대 무게감이에요. 근데 이거 주행하면서 보니까 콤포트, 레귤러, 스포트 간의 무게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스포트는 굉장히 무겁고 콤포트는 약간 헐랭이처럼 가벼운 게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갔는데 거의 뭐 VS 수준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스포트로 두고 지금 액셀링 밟아보면 들리세요? 하지만 레귤러로 하면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따 주행간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라이팅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선 들어간 거라든지 이 옆에 라이트까지도 모두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끄거나 켤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계기판도 스포트, 레귤러, 콤포트, 에코 4가지 중에나 바꿀 수 있고요. 계기판이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신형은 계기판도 바뀌었어요. 풀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바꿔 볼게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계기판입니다. 되게 선명해요.
센터 디스플레이와 맞먹을 만큼 선명해서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레귤러예요, 노멀.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가운데에다가 크게 속도하고 레브 카운터만 띄우죠. 하지만 여기에 기어가 PRND가 여기만 표시가 돼가지고 변속기를 매뉴얼로 든다 한들 한번 더 볼게요. M1이 있죠. M2 뭐 이렇게 해서 변속하는데 이건 7단 M3까지 들어가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 모드로 둔다 한들 기어 변속기 표시는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뭐 온도계, 냉각수 온도계, 또 주유량, 또 왼쪽에 버튼들이 표시가 되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을 하죠. 요걸로 이제 메뉴는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도 지원하는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군요. 서울역으로 가자. 상호명 또는 카테고리를 취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돌아가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 트립 컴퓨터라든지 또 보면 이건 오디오, 내비게이션, 지도도 표시가 돼요. 지도도. 그리고 아유, 돌아가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취소. 아직도 음성이 활성화되어 있었네요. 주소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취소. 주소 전체를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 꺼지질 않네. 25길 돌아가기 명령어를 음성인식 취소. 이건 좀 더 발전하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저렇게 일부만 띄울 수도 있고 크게 띄울 수도 있는데 컴포트로 두면 지도가 가운데 연동해서 바뀌어요. 지도만 이렇게 아우디 마냥 풀로 띄울 수는 없군요. 그리고 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들어가서 여기서 활성화하는데, 이건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건 취소, 그리고 요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 발전한 부분입니다. 이 공조장치 아래에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어요.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 활성화, 비활성화, 오토 파킹, 파킹 어시스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수직으로 할지 직각으로 할지 이런 거를 다 고를 수가 있는 거죠. 4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본 김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졌네.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예, 이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밑에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놓으면 지금 SM6라고 떠 있죠. 이게 지금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위에 SM6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스포츠로 두면 빨갛게, 컴포트로 두면 파랗게. 이거 숨은 디테일인데 참 예쁘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있고요. 여기는 뭐 달라진 게 컵홀더가 크기가 달라졌어요. 더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조그마한 뭐 잔이나 넣을 수 있을 수준이었는데 더 커졌어요. 지지대도 갖췄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 지원하는, 냉장을 지원하든가, 냉장을 지원하진 않고요. 센터 스토리지인데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좋아요. 얘는 그리고 썬루프가 없는데 썬루프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열은 지금 2열인데 2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지금 승차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더뉴 SM6 2열을 안 앉아볼 수가 없어서, 이전에 가장 큰 어떤 불만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었었잖아요. 특히나 2열 승차감이, 저 가족도 얘기했었지만 이 텅텅 떨어지는 수준, 그 소음이나 충격이 너무 커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까 운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2열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뭐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턱을 넘을 적에,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좀 꼬부라진 길에서 어떤지 한번 지금 볼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도 전망, 지금 뭐 큰 턱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대번에 느껴지네요. 그래서 2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꽤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적에는 확실히 이게 단지 턱을 넘을 때만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노면을 잡고 있는 게 전보다 더 일관되게 좀 붙잡고 있어서 펀 드라이빙에도 좀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속도를 좀 죽이지 않고 달려도 이게 전만큼 올라오는 게 확실히 줄었네요. 네. 전에 그 싸구려 같은 그 토션빔 막 텅텅 떨어지는 그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신형 SM6는 2열에 이 센터 암레스트도 컵홀더가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공간은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센터에도 이게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복숭아뼈 높이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씨가찌개 하나 있군요. 그리고 이런 포켓도 돼 있고, 2열에 발밑 송풍구도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되고, 이거는 요추 받침 지금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들어가는 거. 이 시트 가죽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탄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이 재밌습니다. 얘를 누르면 화면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운전석 이지 액세스라든지 시트 관련된 버튼을 여기다 숨겨놨네. 그래서 화면 표시 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시트 조정할 때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럼 되게 번거롭잖아요. 지도 볼 때도 그렇고. 운전석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피처죠. 이제 신형, 그렇습니다. 더뉴 SM6 TC260 260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적으로도 변했죠. 얘는 그리고 XM3에서 봤었던 그 1.3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고요. 변속기는 7단 DCT.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XM3에서 경험했었던 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C260에 대한 엔진은 뭐 지금 XM3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뭐 다른 특장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테이크 폴드 형상을 좀 개선을 해서요, 실제로 출력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출력은 이제 152마력이었는데 실제로 저 엔진 같은 경우는 SM6에서는 156마력까지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인데, 이거는 이제 구 SM6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던 변속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은 새로운 엔진과 접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 한국 소비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 불편사항들을 좀 개선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존 사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과 주행질감을 느낄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행해봐야 알겠지만 앞뒤 서스펜션적으로 많이 바꿔가지고, 바꿨다기보다 하드웨어는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진동 같은 것을 흡수할 장치들을 더했어요. 앞쪽에는 뭐 모듈러 튜브라든지, 뭐 뒤에는 또 고무 부싱을, 유압식 고무 부싱을 덧댔다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잡아낼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차가 깨어날 때 진동이 좀 있네요. 부르릉 하면서 깨어나는 게 있고, 이렇게 다시 볼까요? 운전대가 약간 떨릴 정도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승행사 지각해가지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차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지금 올라타가지고 뭐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7단 DCT하고 이 1.3L 터보차저 엔진의 조합은 XM3에서 봤었던 것과 지금 바로 좀 다른데, 이게 근데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2열 승차감이거든요. 전에 SM6를 가족을 태우고서 달릴 때 뭐 멀미난다, 그냥 단적으로 이 차 멀미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좀 보완이 됐을지 지금 르노 삼성 측에서도
그런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토션빔에서 오는 것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인데,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주행 질감은 그래도 좀 남아있네. 근데 이 파워트레인이 바뀐 부분은 참 좋네요. 전에 갖고 있었던 파워트레인보다 훨씬 더 이 차에 잘 맞는 것 같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더 시원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턱 넘을 적의 느낌이 쑥 신장했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 움직임이 줄었다고 해야겠죠. 그건 어쨌거나 장점이겠습니다. 장점으로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이 1.3 터보 엔진은 전에 제 기억으로는 소리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XM3보다 SM6는 이런 방음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중형 세단이기도 하고, 르노 삼성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로도 거의 디젤 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NVH를 신경을 썼대요. 그러니까 흡차 함재를 더 집어넣은 거죠. 뭐 도어 패널이든 엔진룸과 이 캐빈 사이의 격벽이든 또 바닥 하부든 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1.3 터보 엔진은 기분 좋게 그런 부밍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뭐 배기 소리는 살짝 들려오긴 하는데, 뒤보다는 그래도 앞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치고 나가는 게 좋네요. 확실히 이 초반 가속 능력은 전보다 전에 타셨던 그 2.0이든 그 TCE 모델 대비 더 좋아졌습니다. 딜레이가 없어졌어요. 되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멀티 센스도 들어가서 스포츠로 가보면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있군요. 아래의 지금 바운싱 같은 게 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잡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속할 때 이런 소리를 내지만 끄면은 엔진룸 사운드만 들어오는 거고, 로우나 하이로 하면은 이제 귓등에서 어떤 그런 인공 사운드까지 연출을 해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꺼도 좋다. 아무튼 지금 이런 떨어질 때 느낌이지만, 노면을 쥐고 갈 적에, 그러니까 노면에 고저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여주는 움직임에서도 전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적에 차가 보여주는 느낌이 좀 더 일관적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워셔액 뿌릴 때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기까지 막아가지고 냄새 안 들어오게 하는 기능은 안 들어갔고, 핸들링은 전보다 좀 더, 핸들링은 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4년 전에 SM6랑 QM6를 내놨을 적에 이 SM6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좋다, 이 정도면 뭐 소나타 말리부보다 경쟁력이 있어 라는 평가를 받았고, 주행 성능에서도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 TCE 모델은. 근데 결정적으로 발목 잡았던 건 역시나 토션빔 앞링크였죠. 텅텅 떨어지는 승차감.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선 그걸 아주 작심하고 고치려고 한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꽤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쭉 쥐고 돌아 나갈 때 느낌,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런 불규칙한 요철, 다리 이음매 만날 때 느낌이, 아까 그 엔지니어 분이 말한 게 맞는 게, 전에는 댐퍼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물러지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에서는 앞에도 그 모듈러 튜브 넣고 뒤에 부싱 넣고 해가지고 그걸 좀 완만하게, 그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가다듬었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차를 타서 그런지 그 부분이 와닿네요. 차가 좀 더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텅텅거리는 것도 좀 줄었고,
뭐 떵떵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차가 갑자기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정도? 전에는 요 정도 사이에서 차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차는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운전자나 탑승자 입장에서는 덜 스트레스를 받겠죠. 차가 계속 꾸준하게 일관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실내 소음적인 부분도 이전 SM6도 딱히 시끄러운 차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유리를 한번 볼게요. 이중 접합은 아니고 그냥 일반 글라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히 놓으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 지금 비가 쫙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바닥에선 오히려 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소음 좋네요. 소음 차단 되게 좋네. 이 정도면은 소나타와 비교하더라도 살짝 위에 있을 것 같고요, 미세하게나마. 그리고 이 7단 DCT도 변속할 적에 충격 없이 XM3 때와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자동 변속기 마냥 변속해 줍니다. 요즘 DCT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 변속기만큼 자동 변속기처럼 매끄러운 변속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트락 7단 DCT도 그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얘가 최신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전후진할 적에는 맞물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고 긴 건 아니고 확실히 상품성은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SM6를 타면서 아마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디자인 좋아, 성능 뭐 무난해. 근데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치명적인 게 있어. 뭐 뒷자리 쿵쿵 떨어지는 승차감, 그리고 에어컨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컨 키려고 그러면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찾으려면 한참 걸려. 이런 것들,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불만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는 많이 개선됐죠. 직관적으로 그냥 돌리면 바로바로 온도 떨어지고 풍량까지도 버튼으로 빼놨고, 비상등도 가운데다가. 근데 도어 잠금을 여기다 해놨군요. 원래 이쪽이었나? 차의 움직임이, 그리고 단지 어떤 탑승자의 승차감이 개선된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다시 동어 반복이긴 한데 퍼포먼스 영역에서 좀 더 차가 움직임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게 차를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동력 성능도 마찬가지고, 변속기도 그렇고, 그리고 차의 이런 하체 느낌도 그렇고. 더 뉴 SM6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승차감도 올라갔지만, 승차감보다는 달리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재미가 좀 더 올라간 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브레이크는 뭐 초반에 담력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만났던 이런 중형 세단 중에는 가장 좀 늦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담력이 뒤에 좀 몰려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 조명 장치, LED 매트릭스 비전? 네, SM6 어댑티브 라이트 기능이란 야간에 상향등을 사용하기 위해 전방 및 반대 차선 차량을 감지해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인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이 해당되는 차량의 일부 구간만 소등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상향등이 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더 뉴 SM6의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좌우측에 각각 상향등 18개 LED, 하향등에 5개 LED가 포함되어 있어 총 46개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마주오는 차량의 경우에 마주오는 차량의 부분만 상향등을 소등하게 되고요. 앞서가는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차량의 부분만 부분 소등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부분적으로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주오는 차량에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을 인식하고 상향등을 오프한 그런 상태고요. 반대편 차량에서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이빔이 켜지다가 가까이 오면 하이빔이 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입니다. 부분 소등하는 이러한 기능이고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부분적으로 하이빔이 오프를 하면서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상향등이 켜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빔을 켜면 이런 불빛 구조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전방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차량이 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부분 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소등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앞서가는 차량 앞에 차량이 있다고 하면 차량이 거의 정중앙이나 가운데 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소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차량의 거리에 따라서 일부 영역을 하든지 아니면 좀 좁은 영역을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이 한 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있더라도 오른쪽에도 계속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우디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장치인데 이런 매스 브랜드에서 옵션으로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죠. 가격도 그리고 심지어 90만 원,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아무튼 호칼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늘 타보니까 SM6 신형은 그래도 판매가 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TC260하고 TC300 모두 시승할 건데 260은 공도, 그리고 300은 이따가 서킷 들어가서 시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0 그 1.8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어떨지 궁금한데, 좀 전에 슬라럼에서 탔던 걸로 그냥 잠깐 되짚어 보자면 터보레그가 요즘 차 같지 않게 그냥 풀가속하려고 그냥 밟았다 하면 그냥 확 나가는 그런 성격이어서 한번 서킷에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TC300 모델이고요. 르노에서 이번에 이제 260은 공도에서 타게끔 했고 300은 이제 서킷에서 타게끔 했는데 자신이 있어서겠죠. 그리고 TC300 같은 경우는 엔진 출력만 지금 225마력. 근데 아까 슬라롬 하면서 느껴봤었던 거는 얘는 좀 더 터보가 돌 때 보면 뭔가 좀 확,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돌아나가는 거는 예, 르노 TC300 엔진입니다. 저희 1.8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르노 알핀 그리고 메간 RS에도 같은 엔진이 적용돼서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최고 토크는 300Nm를 2000rpm에서 4800rpm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 토크는 225마력으로 5600rpm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가변식 밸브 타이밍 시스템을 흡, 배기에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중간에 인터락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흡기, 공기의 효율을 가장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락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나 시동성의 개선에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월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스월 컨트롤은 실린더 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회로는 총 두 가지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부하 영역에서 포트를 하나를 막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실린더의 공기가 스월 현상, 즉 회오리 현상처럼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사되는 연료와 혼합이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연소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부하 영역에서는 스월 컨트롤 작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회오리 바람처럼 공기가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 엔진 레볼루션에서는 이제 엔진의 텀블 형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기의 흐름을 텀블을 만들고, 그리고 연료를 혼합을 해서 결국 균질하게 연료와 공기를 맞춰서 연소 효율을 증가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엔진은 200바, 최대 200바의 인젝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200바의 인젝터는 한 인젝터당 8개의 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연료가 최적의 비율로 공기와 혼합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연소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기 매니폴드는 한 개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는 1번과 4번, 2번과 3번 이렇게 독립적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큰 장점은 통로가 하나일 때는 배기의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 배기의 간섭을 없애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배압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보차 시스템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부하에서 터보차를 더 잘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터보의 효율을 더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LC 코팅을 입혀서 실질적으로 그 크랭크의 마찰 저항을 줄였고요. 그리고 밑에는 가변 오일 펌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엔진에 발생할 수 있는 부하를 최적화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1.8L 터보 엔진에 들어가는 기어박스는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까 그 공도에서도 느꼈지만 얘는 좀 뒤에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는 거의 뭐 팔기통에 육박하는 사운드를 내는 것 같아서 그냥 끄고 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끌 수가, 그냥 갈게요. 네, 지금도 이렇게 그냥 뒤에서 그냥 확 터져 나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연석 밟아도 느낌이, 예, 근데 이 차도 그냥 어쨌거나 지금 서킷 달리는 거는 이벤트처럼 이 225마력 내는 1.8 터보 엔진이 얼마나 좀 더 뭐 폭발적으로 나가는지, 폭발적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좋아할 분은 좋아하겠지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지금 무게도 보면 버티긴 하는데 무거운 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감속했다가 가속을 하더라도 나가는 게 좀 뭐랄까, 그냥 예상하는 수준에서 그 1.3 터보보다 좀 더 나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직선이니까 보면 그리고 얘 소리는 이건 확실히 기우뚱기우뚱 되는 건 있고요. 이전에는 사실 브레이크에 대해서 그냥 이전에도 뭐 만족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브레이크적인 부분은 뭐 개선이 됐다거나 막 확 좋아졌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이런 거는 확실히 부풀죠. 많이 부풀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26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래도 1.8 배기량이라서 뭐 속도를 지금 막 150 언저리로 가더라도 그 0.3만큼 숨이 막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얘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건 속도를 올려가면 차의 움직임이 좀 차분해지는, 초반엔 차분했다가 그게 좀 흐트러지는 거를 보여주긴 하고요. 이 정도면은 뭐 이런 여기 인제 스트레이트에서 뭐 한 19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출력, 아이고야, 토크도 높지만 출력도 높지만 토크가, 센 토크가 나오는 그 얘가 밴드가 0.3보다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더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랄까 리니어하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서킷에서 그 신형 SM6 TC300까지 이렇게 짧게 시승을 해봤는데 300은 만약에 공도에서 타봤다고 한다면 뭐랄까 좀 이 200마력 훌쩍 넘는 225, 230마력 되는 그 출력이 이것 때문에 차가 훨씬 여유롭구나, 훨씬 뭐 쾌적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아니야, 그냥 그 0.3이 더 이 차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더 뉴 SM6 TC300 서킷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르노 삼성 더 뉴 SM6 TC260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